김현실 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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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2022년 영흥도 외부로 전보를 가라는 관리자의 지시가 있었으나 규정상 전보 예외자임을 알리자 업무 과중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행정실의 특성상 교육 공무직에게 민주적인 업무 분장은 그야말로 꿈같은 일입니다. 2008년부터 약 15년간 건강하게 잘 근무해오던 고 김현실 조합원께서 왜 전보를 강요하고 이에 수긍하지 않자 업무가 과중되던 시점부터 소중한 건강을 잃고 또 생명까지 잃어야 했습니까?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학교 비정규직이 급여도 적고 지위도 낮은 학교 비정규직이 왜 인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수록 근속이 쌓여 나이가 들수록 차별받고 아무리 과중해도 변변한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일더미에 눌려서 씨름하다가 목숨마저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학교라는 거대한 담벼락 안에서 또 그 안에 행정실이라는 겹겹이 쌓인 담벼락 안에서 허울 좋은 교육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적인 업무 분장이라는 가식적인 포장으로 이런 현실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고 김현실 조합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유가족께서 원하시는 고인이 당하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을 통해서 가해자 및 방조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인 김현실님의 자녀입니다. 학교를 참 좋아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오빠가 졸업 후 출가할 때에도 제가 졸업하며 출가할 때에도 언제 시내로 나오셔서 같이 사실 거냐는 말에 항상 학교를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꼭 정년을 채우고 싶어 이제 그럼 9년 남았지 7년 남았지라고 대답하실 정도로 어머니의 시간은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의 직장인 학교를 기준으로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업무 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전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가 근무하시던 행정실에서는 행정실장이 바뀔 때면 늘 업무 분장이 새로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엄마의 업무가 줄기는커녕 늘 늘어만 갔습니다. 행정실 측은 그런 무리한 업무 분장으로 엄마를 괴롭히고 그만두도록 계속해서 따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23년 초 외부로 나가라고 종용했고 그렇게 되지 않자 추가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엄마의 업무량을 늘리고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을 분장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 계속해서 해낼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일전에 어떤 직원들은 인사에도 잘 대답해주지 않는다 했는데 과연 업무상 도움을 줬을까요? 사범들이 재학 중이던 저는 교육봉사를 제 모교인 엄마의 근무지 영흥중학교에서 하게 되며 엄마의 근무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숙식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싸우셔서 드시는 모습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 행정실을 비울 수 없다며 복직한 엄마에게 저는 이제는 혼자 도시락 드시지 말고 급식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혼자서 따로 밥을 먹으라며 차별하던 그 사람들에게, 학교 관리자에게, 더 나아가 그런 구조에 무관심하고 무방비했던 교육청에게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저희 가족은 감당하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벅찹니다. 저는 올해 26입니다. 아직 엄마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두들된 조카도 할미를 찾습니다. 아빠는 아직 슬픔에 헤어나오시지 못해 오늘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학교, 그 직장 생활이 재해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떠나시고 사실 저는 저희 가족 중 유일하게 산재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산재가 진행되고 그렇게 받아본 자료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원 상담 일지에 적힌 학교 생활을 하시며 비정규직으로서 느낀 차별 대우와 퇴직하실 때조차 일방적이었던 행정실의 태도에 소름 끼쳤습니다. 병가 중 퇴사하실 때에도 한 달 전에 미리 연락 주지 않았으니 잘렸다고 통보식으로 하는 말에 16년간 근무한 회사의 퇴사를 힘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따돌리고 괴롭히고 결국 홀로 철저히 고립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저희 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힘들고 원망이란 단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치가 떨립니다. 어떠한 사죄와 어떠한 보상으로도 마음이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시는 엄마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짚고 넘어갈 것이고 다 받아낼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청은 영흥중학교는 그 행정실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행정실장이라는 권위로 이제 규정을 무시하고 그 4명이 했어야 할 일을 그 2명에게 모두 떠맡기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 폭탄 그리고 2배 이상 방대한 업무 폭탄으로 2년간 학교는 그리고 교육청은 갑질로 고인을 학대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도성원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가해자 처벌이 곧 고인에 대한 추모입니다.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이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모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6만 조합원들과 함께 고 김현실 조합원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할 때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유가족분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영흥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던 그것도 14년간 잘 다녔고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성훈 인천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당신의 교육공동체 일원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현실님은 왜 돌아가신 것입니까?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도대체 고 김현실님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임과 더불어 또 다른 죽음도 허용하겠다는 뜻임을 밝혀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그리고 22대 국회의원으로 고 김현실님의 죽음을 이대로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조사하고 책임자를 밝히고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 김현실님을 보내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